자, 계속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향방을 통해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한금융투자 강남지점의 이기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오셨군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죠?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12만 원 선이 무너졌고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상위 2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배경을 뭘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요새 제가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제 친구들한테 예. 또 카카오 가지고 있니? 네이버 샀니?였는데 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일단 그저께 발표를 했죠. 김범수 의장이 이제 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개선 방안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이미지를 비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거기 그 회사도 있는데 이제는 뭐 가족들의 경영도 배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서 아마 시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규제 리스크 이후에 주가가 뭐 탄력을 나타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규제 때문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통 보면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한동안은 작은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장과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이렇게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 접근을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좀 차근차근히 접근을 하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도 이제 연기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좋은 또 좀 해소가 되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이제 하향 보고서도 나와서 기관 투자자들의 향방도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자, 그렇다면 카카오는 뭐 반등보다는 이런 하락이 언제 멈출 수 있을지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십시오, 팀장님. 가격 전략은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는 거는 참 되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악재가 됐을 때 주가가 싸니까 이럴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을 보면은 월봉에서 지금 강한 그 10개월 선을 지지하고 있는 가격이 11만 7천 원인데요. 이쯤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뭐 증권사 오늘 아침에도 뭐 목표가가 나왔는데 저는 뭐 16만 원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네.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예. 마찬가지로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목표가를 주셨습니다만 매수 권유를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매수 지금 현재? 권유를 예. 하고 싶지만 합니다. 근데 그래요? 좀 보수적으로 좀 분할 매수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매수 권유를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10시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창구 1위로 CIS 그리고 IS 이커머스를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고, 유바이오로직스, 셀티론 헬스케어 그리고 TSI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상위 1위 종목인 CIS를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중대형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FTSE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뭐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추종 지수인데요. 이 CIS가 이 FTSE 지수에 신규 편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앞으로 CIS의 패시브 자금이 한 55억 정도가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2차 전지 핵심 장비 업체로서의 투자 매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배터리를 제조할 때는 크게 4가지의 공정 단계로 나뉘는데, CIS가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전극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장비를 쓰는 업체는 뭐 가장 유명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 두 큰 회사가 2025년까지 공장을 증설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자연적으로 CIS의 장비들도 꾸준하게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CIS.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예, CIS의 온침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CIS는 목표가는 조금 오늘은 좀 상승이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 좀 빠지면 예.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최근에 전고점이 올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2350원이었는데요. 저 역시도 최소 전고점 2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계속 보시면 21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21선이 깨지는 14,000원이 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이요. 지금 18,5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10%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팀장님 CIS를 봤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긴장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있는 감사합니다. 곡간을 다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보죠. 오늘 IPO 한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요즘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고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3위에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일진머티리얼스 보니까 IPO가 있는 기업 많이 떨어졌던 기업 그리고 위드코로나 수혜주들 그리고 네, 여전히 맞습니다.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재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유 있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한항공 볼까요? 대한항공? 네. 예. 자, 기관 투자자들은 왜 살까요? 보통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위드 코로나의 가장 큰 업종 회사죠. 네. 근데 뭐 비행기는 앞으로 떠야 하는데 지금 뭐 여행객들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화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화물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해운 쪽에서 배가 물동량이 배가 부족해서 이제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 수혜를 이제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지금 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 추석까지 해서 70%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로 이제 대한항공이 선반영돼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저는 저녁 자리를 거의 안 하다가 최근에 좀 저녁 자리를 하면 예. 테이블에서 4인 이상 모인 테이블들이 이제 꽤 보여요. 그렇죠. 그걸 보니까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지만 주식장에 늦은 때라고는 없죠. 위드 그렇습니다. 코로나 주식을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담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차트를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아주 네. 그림이 예쁘다라고 했더니 오늘도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관심 가져도 괜찮을 자리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도 참 답답하거든요. 예. 여행도 못 가고. 예. 제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온 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변에 뭐 지인들을 보면은 뭐 여행을 못 가서 정말 답답해합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랜섬 여행이라고 하죠. 뭐 과거에 여행지 가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하고. 근데 이런 시기가 이제 곧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종결이 되고 이제 언젠가는 인천공항에 굉장히 붐비는 여행객들로 인한 인산 인해 이런 기사들이 뜰 날도 저는 이제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리스크는 섣부른 걱정일지 몰라도 저희는 미리 또 네. 고민을 해야 되니까 앞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제유가가 이제 뭐 $100 갈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국제유가 상승은 이런 항공주에는 아주 쥐약입니다. 정말 큰 악재죠. 예. 항공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여행객의 수요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환율과 유가입니다. 환율이 상승을 하면 그만큼의 이제 비행기는 보통 이제 빌려서 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리스비를 다 전액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오르면 굉장히 많은 큰 손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유가인데요. 비행기가 한 번 뜨고 내릴 때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름값을 온전히 유가에 연동을 해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한테는 유가가 상승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글쎄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유가 상승, 이제 배럴당 이제 $70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새 또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효율의 비행기죠. 예. 이제 좀 기름을 좀 적게 먹는 네. 그런 비행기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항공사들한테는 좀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가격을 보시면 예. 천천히 해주셔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35,000원을 주셨습니다. 원고에. 예. 예. 아마 지금 매수라면 지금 가격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최근 정고점이 35,000원인데요. 만약에 지켜보시면서 35,000원을 뚫는다는 게 보이면 저는 네. 계속해서 앞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항공은 정말 탐나는 그런 주식이죠. 근데 늘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가장 네,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종목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상의 4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셀스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동진 세미캠, 그리고 5위에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했었던 NK 맥스를 사고 있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굉장히 오랜만에 거론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장기 소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간편 결제. 그다음에 이제 결제에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또 소스가 보안이거든요. 네. 저는 이 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이쪽에 좀 많이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가로도 보시면 요새 많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되게 많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이제 온라인 결제 산업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의아했던 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소비자들은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많은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얘네는 오르지 않을까? 저는 항상 되게 좀 궁금해하고 의아해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 이제 네. 앞으로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오늘은 좀 많이 상승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좀 시장이 잠잠해지면 아마 47,000원을 매수가로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121선을 지지하는 뚫느냐 판가름해서 목표가는 52,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기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